주어진 시계값이 소수.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의 곱이죠. 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와 그때의 시계값이 무엇인가? 1과 자기 자신의 곱수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일단 식을 변형을 좀 합시다. n사승 그 다음에 4는 이렇게 됐다라고 본다면 얘를 적절하게 바꿔야 됩니다. 2 곱하기 n의 제곱 곱하기 2였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4n 제곱이 남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보자. 그리고 이 식은 n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다. 자, 그렇다면 준식은 이 준식은 얘와 얘를 더하고 빼고 해야겠죠. 일단 뺍시다. 그리고 더합시다. 만약에 n이 자연수였다면 얘가 크니까 1과 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n이 자연수라면. 그런데 문제에서는 n을 자연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이기 때문에 음의 정수를 빼면 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1과 소수거나 소수와 1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서 정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즉 n이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 그런데 소수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자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틀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이 수식에서 3을 집어넣게 되면 13이 나온다. 아, 이거 가능하다. 즉 n이 3일 때 이 시계 값은 13이 된다. 이번에는 얘가 이 수식이 1이 될 때를 확인해 보면요. 이때는 이렇게 되면서 가능한 n이 마이너스 3과 1인데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3, 3, 9, 2, 3, 6 빼기 2, 13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을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한 값은 항상 어떤 값이 되더라 봤더니 13이 되더라. 그리고 그 13이 되도록 하는 n은 3 또는 마이너스 3, n이 3 또는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더라. 3과 마이너스 3일 때 시계값, 이제 말로 이렇게 써볼게요. 말로 제가 한번 마무리 지어서 써보겠습니다. n이 3 또는 마이너스 3일 때 소수로서 13이라는 값을 갖게 되더라. 이 문제는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식이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고요. 제곱식 만들 땐 여기 1차 계수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보나마나 이거는 결과적으로 x 빼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모양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구나. 따라서 이 식이 x 빼기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가 통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ab를 주고 2ab를 뺍시다. 자, 그렇다면은 요 부분이 통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이것만 풀면 되죠. 이것만 풀면 됩니다. 저걸 쓸게요. 오른쪽으로 넘겨서 문자들만 넘기고 문자들만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 1. 이제 이걸 강제 인수분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2a와 b에다가 마주보는 쪽에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3. 아, 그러면 양변에 6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6을 더해주면 AB는 그리고 정수라고 했습니다. AB는 정수인 상태에서 결국 소수네요.
그러면은 순서상은 근데 AB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는 아니고요. 음수인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음수인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의 A와 B를 보면 첫 번째 A는 보시다시피 2, 그리고 그때 B는 9, 그 다음에 이때는 5이고 이때는 3, 그 다음에 이때는 1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이때는 마이너스 2의 1.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정수의 순서상 개수만 묻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4개다. 근데 제가 다 계산을 해본 이유는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홀수였어야 돼요. 짝수였으면은 정수 아닌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쌤은 좀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보면. 그러면은 저는 이 수식을 일단 4를 근으로 갖고요. 이제 3차니까 1차와 2차의 곱이겠죠. x제곱인데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8 이랬어야 되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4k.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썼으면 됩니다.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보시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파 베타의 합이 8이죠. 대칭성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한 근이 4인데 만약에 알파 베타가 모두 4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4보다 작은 둘의 합이 8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되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4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가 빗변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4가 빗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두 근 중에 큰 근이, 저는 큰 근을 베타로 썼습니다. 두 근 중에 큰 근이 빗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고 얘를 넘겨주면 베타 빼기 알파에 베타 플러스, 그런데 얘가 8이니까 8이었죠 아까 전에. 8이었죠. 4, 4, 16 잘못 썼네. 4, 4, 16. 그러면 여긴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두 근 중에서 큰 근은 5고 작은 근은 3이구나. 어찌되었든 큰 근과 작은 근의 곱이 K였잖아요. 그래서 3, 5, 15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꽤 괜찮은 문제다. 뭐 물론 실력 정수에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소개가 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잘 활용해 주세요. 3차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1차식과 2차식의 곱수로 표현된다는 얘기고, 이 둘 간의 관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얘네 둘은 허근이니까 서로 켤레 관계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허근은 서로 2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은 켤레 관계해야 된다. 즉 알파의 켤레를 취한 것이 2분의 알파 제곱이 되어야 하고, 다시 얘의 켤레, 두 번째 근의 켤레가 앞에 있는 녀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알파 바가 2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여기서 기술이 들어가죠. 알파 바의 제곱은 4분의 알파 4승. 그러면 알파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허근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갖고도 알파 3승은 8이다. 그리고 알파는 허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바는 얘죠. 알파바는 x제곱,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바꿔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알파바가 들어갔을 때도 똑같으니까 알파바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그 x들이 알파와 알파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랑도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이 3차식을 x제곱에 2x 플러스 4 인수가 되니까, 그러면 x 세제곱 돼야 되니까 x 써주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구나. 이 방정식의 실근은 2구나. 그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A는 2차 계수니까 마이너스 2 3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차 계수로서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2였다. A제곱 B제곱 이런 거야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이겁니다. 알파와 2분의 알파 제곱이 허근이기 때문에 알파와 알파 반은 2분의 알파 제곱, 그리고 2분의 알파 바의 제곱은 알파. 거기에서 알파 바를 없애주면서 알파에 관한 식을 유도한 다음 그것은 알파에 관한 식으로부터 그거는 알파 바에 대한 관계식도 의미하기 때문에 알파와 알파 바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내기 참 좋죠. 아주 좋습니다. 뭐 충분히 낼 만한 문제인데요. 보기차식 문제예요. 이 보기차식이 두 개의 정수인 실근, 하여튼 유리근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모든 근의 곱이 마이너스 80이다. 부호가 중요합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합니다. 이때 정수 P의 최대값이 무엇이냐? 아주 좋은 문제예요. 복 2차식 문제로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x에 대응되는 t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써주면 이 x에 관한 4차식은 x제곱을 t로 표현하면 t제곱에 pt 플러스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t1이 하나 있었다 칩시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정수인 실근을 저는 이렇게 쓸게요.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그러니까 실근이죠, 실근. 실근은 실근인데 정수인 실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의 내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그중 저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베타는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인 얘네들을 이것의 근으로서 T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T1이라고 할 텐데 이 네 실근의 곱수를 한번 표현해 보면요. 여기서 이제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을 저는 T2라고 할게요. 어찌되었든 이 네 근의 곱수를 할 텐데요. 네 근의 곱수를 하게 되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1입니다. 왜냐면 알파 베타 부호는 같고 방향 반대니까. 그러면 감마 델타도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T2가 될 거예요. 굳이 뭐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T1, T2 곱씨인데 이 네 근의 곱씨 뭐냐면 여기 나왔죠. 모든 근의 곱씨 마이너스 80 음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보기차식에서 이제 T로 치환된 이 함수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졌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되고 결국 T2는 음수였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감마, 델타는 허근, 실근이 아닌. 그래서 x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실수인 x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파, 베타는 정수인 근이니까 정수의 제곱으로서의 정수근이에요. 정수의 제곱으로서의 정수근. 자, T1과 T2의 합이 P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리고 T1과 T2의 곱이 Q인데 이게 정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정수가 되어야 하는데 T1 정수의 제곱이죠. 정수의 제곱입니다. 정수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그럼 얘는 정수가 되죠. 그런데 얘도 정수가 돼야 되니까 T1도 그렇고 T2도 그렇고 T1도 그렇고 T2도 그렇고 모두 정수여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허근이지만 제곱을 하니까 얘는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I 제곱하면 정수 되듯이. 그죠?
그래서 정수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아, 정수의 제곱이긴 한데 그러면은 t1은 77에 49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얘가 정수가 안 되죠. 그러면 66에 36 36으로 나눠서 또 정수 안 되죠. 그 다음에 t1이 55, 25면 25로 정수 못 만듭니다. 자, 이제 가능하죠. 16이면 t1이 16이면 이때의 t2는 16으로 마이너스 80을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t1, t2 합이 p였잖아요. 아, 그래서 최대의 p는 11이 된다. 4, 4, 16, 3, 3, 9 안 되고요. 2, 2, 4, 4 이렇게 되면 그때 얘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긴 하는데 값은 나오긴 하는데 얘보다는 작으니까 이게 최대인 p가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284번 정리를 했을 땐 시계값이 소수가 되려면 1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했으므로 1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했으므로 두 개의 인수분해된 식으로 바꾼 다음 얘가 1일 때 자연수 소수가 나오는 경우와 얘가 1일 때 자연수 소수가 나오는 경우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84번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게 1차 식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제가 손으로 긋고 있는 부분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정리를 하다 보니 전형적인 부정방정식 강제 인수분해가 필요한 식이더라. 그래서 강제 인수분해를 한 다음 정수는 정수들의 곱수로 표현된다는 걸 통해서 정수쌍 A, B 순서쌍 개수를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일단 85번은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중 한 근을 잡았으니 나머지 1차식과 2차식을 통하여 3차식이 나오는 것인데 이 2차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그게 하필이면 실근의 두 배더라. 아, 그러면 얘네 둘이 모두 4보다 작을 수 없으니 빗변이 4가 될 수 없으니 두 근 중에서 큰 근이 빗변이 될 것이고,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와 약간의 식정리를 통해서 큰 근이 무엇인지 찾으면 작은 근도 나오고 그리하여 K도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 3차 방정식이 1차식과 2차식이 곱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 2차식이 허근을 갖는다. 여기서 알파바는 2분의 알파 제곱, 2분의 알파바의 제곱은 알파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제가 알파바는 2분의 알파 제곱, 2분의 알파바의 제곱은 알파. 여기서 알파바 대신에 2분의 알파 제곱을 넣어서 제곱해서 알파에 관한 관계식을 잡으면 알파에 관한 관계식에서 나온 이 정보는 알파만의 것이 아니라 알파바도 같이 따라가는 규칙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두 근은 얘의 근이기 때문에 이 3차식은 이 2차식과 또 다른 1차식의 곱수로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었고, 마지막 문제는 복 2차식 문제로서 x제곱을 t로 바꿀 텐데 두 개의 정수인 실근 얘기를 했었죠. 두 개의 정수인 실근은 저는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매긴 겁니다. 그러면 정수 그것을 제곱한 얘는 제곱수. 그래서 t1은 제곱수다. 그럼 또 다른 t2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t2인 것이고 그 t2를 구성하는 것은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이었을 겁니다. 감마 제곱도 t2, 델타 제곱도 t2. 그럼 알파 베타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t2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제곱이 예를 들어서 2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2였다고 합시다. 근데 마이너스 2였다고 합시다. x제곱이 마이너스 2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루트의 i랑 마이너스 루트의 i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감마였다고 치고 이게 델타였다고 치면 감마 제곱도 마이너스이고 델타 제곱도 마이너스 2긴 하지만 둘을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2와 부호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감마와 델타, 감마 제곱이 T2고 델타 제곱이 T2지만 감마 델타가 없으면 마이너스 T2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T1, T2의 곱이 음수니까 그러면 감마 델타. 그러니까 두 구는 실근이고 두 구는 허근인데 그 결과물로서 여기서의 결과물로서 T1, T2 정수 그리고 여기도 정수. 그러니까 P가 정수가 되려면요. 얘는 이미 정수고요. 근데 얘가 정수입니다. 그럼 얘도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그런데 이 정수 제곱으로서 얘는 제곱수잖아요. 제곱수로 정수를 나눴을 때 정수가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그 과정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죠? 80을 넘지 않는 걸로서 7, 7에 49? 그럼 얘 정수 안 되니까 P 정수 안 된다. 66에 36? 36으로 마이너스 80 나누면 정수 안 된다. 25로 마이너스 80 나눠도 정수 안 된다. 16으로 그러면 정수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P를 찾게 됐던 겁니다. Q는 뭐 문제될 게 없죠, 당연히. 지금 보시다시피 16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0 되는 거. 이건 뭐 주어진 문제의 정보니까 굳이 다시 찾을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